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쿠바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유, 오늘 이 늦은 시간에 통화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쿠바 아바나 시간으로는 아침 8시 반 정도. 네, 지금 한국 시간은 2023년 2월 9일 목요일 밤 10시 한 20분경이고요. 쿠바 지금 김민식 특파원은 쿠바 아바나에 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이 감이 뭐네요. 그쵸. 아니, 근데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나 처음에 도착한 날은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지금 아침 8시. 안 되는 곳이라는 게, 8시 반? 예. 아침 8시? 네, 8시. 야, 지금 아바나 들어가신 지 며칠 되셨어요? 오늘이 이제 사흘째입니다. 네. 지금 전화가 어려워서 인터넷이 되는 곳을 간신히 지금 찾으셔가지고 카카오톡 통화로 연결했습니다. 보이스톡, 여기가 어떠냐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도착한 날 정말 멘붕이었던 게, 물론 여기는, 쿠바는 로밍이 안 돼요. 해외 로밍이. 네. 제가 그리스, 태국, 베트남, 미국 어디든 항상 갈 때마다 해외 로밍해서 다니고, 그걸로 우리 박동 부장님하고 늘 통화하고 현지에서 깨끗한 음질로 네네. 전화 통화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로밍이 안 되고, 로밍이 안 될 뿐 아니라 데이터가 아예 안 돼요. 여기는. 네.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내가 택시를 이제 잡잖아요. 네. 그리고 숙소 주소를 보여줬는데 택시 기사들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회의를 해. 토론을 에스페란자 거리가 어디야? 그러게 여기가 어디더라? 야, 너 이리 와봐. 막 불러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내비가 없는 곳인 거예요.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에어비앤비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간 숙소를 찾아갈 때는 현지에 가서 뭘 하면 되냐면, 택시 기사가 위치를 모를 때는 에어비앤비 앱 키고 들어가서 숙소 위치를 보여주면은 지도를 이렇게 켰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위치를 찾아내잖아요. 네. 데이터 로밍이 안 되니까 에어비앤비를 못 불러오는 거야. 그래도 지금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신 거예요? 했어요. 미리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을 했고, 근데 여기 또 맹점이 있어요. 저는 아바나만 예약하고 나머지는 아바나 와서 트리니다드라든지 다른 곳은 이제 여기서 예약하려고 그랬더니 쿠바 내에서는 에어비앤비 결제가 안 돼서 예약을 못 하고 있어. 다음 숙소를.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요즘 내가 지금 92년도에 내가 처음 해외여행 갔었거든요. 네. 대학교 4학년 졸업반 여름방학 때.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내가 유럽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녔고, 지도를 하나하나 현지 갈 때마다 거기 현지에서 지도를 내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지도 들고 다니면서 찾아봤거든. 네네. 여기서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야,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자, 모든 것이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 쿠바. 2023년에도 20세기처럼 여행할 수 있는 쿠바. 긍정적으로. 긍정의 힘이 정말 필요한 곳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택시 기사가 막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제 갑자기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아저씨 있으면 불러서 물어봐요. 야, 여기 저기 에스페란자가 어디야? 그러면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결국은 이제 찾아왔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네.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당장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를 사려고 하면 구글 검색을 하거나 지도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숙소에 와이파이가 있는 줄 알았어. 없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헤매다가 다만 이제 지금 간 거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역시 책이 좋다. 제가 저를 이 난감한 지경으로부터 저를 구원한 게 뭐냐. 네. 제가 여행하기 한 달 전에 항상 하는 저의 루틴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예스24 북클럽 쓴다 그랬잖아요. 네. 전자책, 네, 대여 플랫폼. 네. 거기에 들어가서 쿠바라는 글자로 검색어를 넣어요. 네. 그랬더니
쿠바 홀리데이하고 그 쿠바에 관한 책이 몇 번 떠. 쿠바 홀리데이가 그 가이드북이에요. 여행 가이드북. 그걸 네. 내가 미리 휴대폰에다가 다운을 받아놨어. 어. 그 전자책의 지도를 보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야, 그 인터넷 없이 살아보기를 정말 뜻하지 않게 해보시게 됐네요. 뜻하지 않게 해보게 됐는데, 역시 다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여행할 때 항상 블로그 검색을 하는지 이런 것만 하는데, 아니다. 가이드북은 전자책으로 휴대폰에 한 권 다운받아 가면 어디서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지금 내가 빌린 책 지금 몇 주째 사실은 이제 김민식 특파원의 여정을 따라서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네요, 진짜. 이게 한 주에 30분 분량이잖아요. 그 뭐 책 얘기는 서울에 와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생한 소식으로 특집으로 계속 하시죠. 제가요. 네. 여기 쿠바 와보고 느낀 거는, 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타임머신 타고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여행을 하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여행은 나는 시간의 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2014년도인가 우리 그 큰딸, 둘째 딸 데리고 몽고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여름방학에 이제 몽고 한 2주간 갔는데, 내가 이제, 딸들만 데리고, 이제 아내는 뭐 회사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2주간 휴가를 못 내니까 내가 딸들만 데리고 이제 몽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왜 가야 되는데, 왜 몽고까지 왜 애들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설득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흔히, 다른 나라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동남아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다른 문화를 본다. 근데 몽고에 가면 다른 문명을 본다. 우리는 평생 정주인으로 살아오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유목민의 삶을 볼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짜로 몽고에 가면 거기 초원에서 게르 천막 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양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 키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거든. 네. 이제 그렇게 제가 구라를 쳐서 이제 아내를 설득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쿠바 와서 느낀 거는, 여기 왔더니 1950년대 이곳에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잘 놀았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쿠바는 저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창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쿠바에 대한 막 환상도 생기고 가본 사람도 생기고 이럴 때도 맞아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자동차가 1950년대 자동차고, 그때도 50년대라고 했는데 올드카. 아직도 50년대 그대로 있나 봐요. 그 차들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어제 너무 깜짝 놀란 게, 어제 이제 가다가 진짜 오래된 차가 한 대 이렇게 주차돼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래가지고 막 게다가 막 이제 막 먼지 뒤덮이고 막 이제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재미삼아 사진이나 찍을 때 사진 찍으려고 딱 이렇게 찍는데 갑자기 그 차가 붕 하더니 가는 거예요. 저게 움직인다고? 한 70년도 넘은 차 같은데? 와,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가 자, 오늘 나는 그래도 우리는 책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내가 요즘 그 예스24 북클럽에서 내가 빌린 책이 뭐냐, 노인과 바다예요. 그것도 잠깐만, 그쪽 바다 얘기 아닌가요? 아닌가? 맞아요.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그 배를 타고 나가서 마지막에 막 몇 날 며칠을 왜 그 바다에서 큰 고기와 씨름을 하다가 겨우 잡아서 돌아올 때 저 멀리 보이는 항구의 불빛이 아바나 항구의 불빛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을 그러면 해밍웨이가 어디 썼을까요? 아바나의 호텔에서 썼어요. 자, 해밍웨이는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쿠바 아바나에서. 잠깐만, 해밍웨이가 한 50대 죽지 않았나요? 60에 자살했죠. 60에? 권총 자살.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을 쿠바에서 살았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1930년대 이후로요. 그러니까 쿠바는 원래 뭘로 이 나라가 부유해졌었냐면 19세기, 18세기 이럴 때 담배와 사탕수수 재배,
자, 그래서 쿠바 담배는 아직도 유명하죠. 큐반 시거. 쿠바산 시가는 아직도 유명하죠. 피델 카스테로가 애용했다는 그 시가. 근데 이걸 그러면 식민지 이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쿠바가. 네. 그리고 이 아바나가 500년 된 도시예요. 네. 그리고 300년 된 그 산스 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성당, 1700년대 지어진 성당이 여기 있을 정도로 오래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이기죠. 그래서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해서 1898년도인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서 받은 나라들이 뭐가 있냐면 필리핀,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들을 이제 미국이 전리품으로 이제 그걸 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이 미국령이 될 때 쿠바도 같이 미국령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냥 쿠바를 그냥 약간 자치주처럼 이렇게 그냥 그 내정 간섭 안 하고 이제 독립을 시켜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다가 바티스타라는 이제 유명한 그 독재자, 쿠바의 그 독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빼앗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1930년대 40년대 쿠바는 미국의 휴양 도시였던 거예요. 아하. 바티스타가 미국의 모든 자본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얘는 이제 돈을 먹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쿠바에다가 그냥 독재 정권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로가면서 잘 그랬던 거지. 자, 해밍웨이가 있었던 1940년대 50년대는 하바나가 최고의 도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쿠바 하바나 휴양도시에 올 때는 아마 뉴욕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미국 중부의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휴가 내고 와서 쿠바에서 물가도 싸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카리브해 멋진 그 바다를 즐기면서 한 일주일 휴가를 즐기고 갔겠죠. 네. 해밍웨이는 그 휴가를 20년간 즐긴 거야. 아. 왜냐면 해밍웨이는 작가잖아요. 네네. 굳이 미국에서 그걸 안 해도 돼. 여기서 호텔에서 작업을 해도 된다고, 아바나에. 그래서 해밍웨이가 아바나의 호텔에서 쓴 작품이 노인과 바다, 그 카리브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 이야기를 쓴 거고. 자, 근데 1958년, 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네. 자,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바티스타 이 미국과 이 짬짬이를 하고 있던 그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한 일은 미국의 모든 자본을 국유화해요. 네. 그러니까 쿠바 인민들이 카스트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생각해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제주도를 그 서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거기서 흥청망청 막 돈 쓰면서 막 그 하면서 막 물가 올려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카스트로가 이거를 미국 자본을 다 내쫓고 미국 회사들, 바카르디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네. 음주 만드는 네. 바카르디, 그 회사도 국유화해버리고 건물 빌딩 같은 거 다 뺏어버리고 미국인들을 추방합니다. 자,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기네 자본을 국유화해버리고 미국인을 추방해버리고 그러니까 쿠바랑 이제 국교를 단절하죠. 자, 그래서 그때 20년을 여기서 잘 살던 해밍웨이가 쫓겨나는 거예요. 쿠바에서.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총 자살합니다. 사실 저는 몰랐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쿠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는 약간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신화로 인물화됐고, 맞아요. 그 사실은 쿠바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체제로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쿠바 와서 또 놀란 것 중 하나가 길에 흑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흑인이 많다고 하니까 약간 좀 그게 왜 제가 놀랐냐면,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었거든요. 2015년에. 네네. 아르헨티나는 흑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렇죠. 거기는 전부 다 그 백인들. 네. 자, 근데 왜 여기는 흑인이 많을까? 담배하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이나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쿠바가 예전에 이제 부를 이루었던 거는 식민 지배라든지 노예 농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를 이루었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룬 부를 독재자 이제 미국하고 짬짬이해서 미국 자본하고 이렇게 논아먹는 걸 이제 쿠바가 해서 나는 사실 쿠바 와서 제일 좀 놀란 거는 여기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네, 편의점이 없어. 네, 편의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게에서 물건 사려면 사람들이 상점 바깥에 다 줄을 서 있어요. 네. 약간 그 배급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가게 나는 정확하게 여기 사람하고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해보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봐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쿠바의 현재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마이애미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55분 걸렸어요. 1시간도 안 걸리는 위치. 거의 제주도네요. 거의 제주도예요. 네. 나는 제가 사실 이번에 여기 오면서 저는 쿠바라는 나라도 끊겼다. 여보세요? 끊겼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도 끊겨도 바로 또 다시 연결은 되네. 예. 연결은 되네. 내가 저기 무슨 얘기까지 하려고 했냐면 혹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셨나요?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그죠?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요. 예. 근데 내가 그냥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 그 노인과 바다는 어떤 얘기냐면 한 노인이 외롭게 혼자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서 그 배보다 더 큰 고기를 잡는 이야기. 네. 그래서 그 고기를 어렵게 막 며칠 밤낮으로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고기랑 씨름을 해서 사투를 벌린 끝에 고기를 드디어 잡고 죽여서 배에다가 매달고 돌아오는데 상어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상어들이 그 죽은 고기 다 이제 뜯어먹고 결국은 뼈만 남은 그런 얘기잖아요. 네, 네. 자, 나는 노인과 바다를 읽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했던 거는 그 노인과 바다는 사실은 불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목숨 걸고 물고기와 막 이걸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불굴의 정신을 소설에서 그린 저자가 왜 정작 자신은 곤충 자살을 했을까? 여기 아바나 보고 느꼈어요. 아바나에 그 1950년대 그 화려했던 건물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낡아버린 100년 된 건물들이 있고 그 시절에 화려했던 그 올드카들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보고 헤밍웨이는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었구나. 20년을 생각해봐요. 젊어서는 내가 서울에서 살았어.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래서 유명해졌어. 소설가로 성공을 했어. 그래서 내가 제주도로 낙향을 했어. 그래서 제주도에서 20년 동안 남들은 1년에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살기 하러 오는 곳에서 나는 20년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 중문 신라 호텔에서. 맞아. 정확하게. 좋은 비유다. 중문 신라 호텔에서 심지어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자기만의 전용 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문 신라 호텔에서 20년간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쫓겨났어. 나이 60이 넘어서. 아이고. 자, 갑자기 이제 삶이 캄캄했던 거죠. 근데 나는 노인과 바다를 이 헤밍웨이의 그 묵었던 그 숙소를 이렇게 걷다가 다시 오면서 노인과 바다를 제가 이제 그 책을 전자책으로 다운받아 와서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네. 나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함의를 가질수록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소설의 해석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노인이 나가서 커다란 고기를 잡았어요. 네. 이거는 현역 때 얘기예요. 네. 우리가 현역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막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 그 현역에서 일하면서 직업적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죠. 네. 노인이 그렇게 해서 직업적 성공을 거두었어. 그 큰 고기, 아무도 잡지 못하는 그 큰 고기를 드디어 잡았어. 네. 자, 얘를 가지고 나는 이제 오천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들 어마어마한 와우. 돈을 이제 와우, 야, 저 늙은 어부가 저렇게 큰 고기를 대박이네, 난리가 날까. 자, 이걸 이제 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상어
한 마리 두 마리 나타나고 처음에 나타난 상어는 이 사람이 죽여요. 작살로 해서 뭐 죽이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작살도 뺏기고 힘이 떨어져서 결국은 상어떼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들이 이 고기를 고기를 잡은 게 현역이고 잡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은퇴 후 과정인 거예요. 자, 큰 고기와 잡는 거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니까 가능한데 나이 들어서 그러고 나서 잡고 난 다음 돌아오는 은퇴 후의 노후의 삶은 그 무수한 상어떼들로부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몰라, 이건 내 생각이야. 나는 그래서 다량으로 큰 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잡은 고기를 집까지 잘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구나.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왜 몇 주 전에 얘기했던 노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건강상의 위기라든지 갑자기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아빠 나는 사업 좀 할래요. 프랑스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를 좀 하겠어요. 비용은 크게는 안 들어요. 1년에 1억씩만 주시면 돼요.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노후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닥쳐온단 말이죠. 네. 이거를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당장 그 책을 쓴 허밍웨이도 자신의 낙원인 아바나에서 추방당하고 얼마 지나잖아. 근데 이거는 해밍웨이 얘기고 우리는 다시 이제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노인과 바다에 관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해설 같은데요? 이런 관점은? 전혀 새로운 해석일 거예요. 전혀 새로운 해석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독서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배율이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MBC라는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매일 탁구 치고 그냥 책 읽고 도서관 강연 다니면서 살 때 모습은 1대1의 비율로만 보는 건데 네. 이렇게 내가 쿠바에 와서 해밍웨이의 소설을 읽으면서 쿠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좋은 배율을, 이게 현미경이 됐건 망원경이 됐건 렌즈를 통해서 보는데 보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각오가 다져지고요. 네. 현역에 있을 때 얼마나 큰 고기를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바다에 나가서 얼마나 큰 고기 잡은 줄 알아? 내가 그때 말이지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은퇴 후에 그 삶을 하루하루 나타나는 이 상어떼들과 한 마리 한 마리 등장하는 상어들을 어떻게 잘 상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작가가 실제로 어떤 작품을 갖다가 썼던 그 장소에 가서 그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그 작가에 이입해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이전에도 있으시죠? 여보세요? 또 끊어졌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되는구나, 다시. 야, 진짜 멀고도 험한 길이구나. 멀고도 험한 길. 나 지금 뭐 같은지 알아? 아니요. 제이슨 본 주인공 같아.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이야.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게 시간이 있나 봐요. 제가 산 게 저기 와이파이 1시간권 카드고요. 근데 그 시간이 내가 보기에 1시간이니까 사실 충분히 이거를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몰라, 우리가 데이터를 이거 보이스톡을 하니까 데이터를 많이 써서 그런지 끊겨버렸어.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와이파이 스팟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이파이, 그래서 내가 사실 아까 내가 통화했던 곳은 어디냐면 여기 와이파이 카드를 가지고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이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난 그래도 우리 내가 빌린 책 통화 음질을 위해서 와이파이 신호가 가장 센 곳을 내가 어제 찾은 곳이 아바나 대학교, 시내에 있는 대학교 앞에
거기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까 눈물 하고 난다. 있었고, 끊기자마자 와이파이 스팟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면 열심히 지금 걸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에텍사라고 그 쿠바 국영통신회사 대리점 앞. 내가 어제 이 대리점에서 와이파이 카드를 샀거든. 여기는 국영통신사 테니까 와이파이. 의외로 여기가 와이파이 신호는 약해서 내가 어제 글로 갔었는데 하여튼 나 지금 마치 우리 박동 부장님과의 전화 통신을 위해서 제이슨 본처럼 아바나 시내를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와이파이 스팟을 찾아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쿠바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봉쇄가 길어지면서 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가 보기엔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여기에 어제 내가 이제 산 크리스토발 대성당을 갔었는데 1700년대에 지어진 300년 된 성당. 거기에 옛날에 누가 왔냐면 오바마가 왔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왔었어요. 쿠바에. 왔었고 그때 약간 왜 미국하고의 그 관계 개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좋아질 뻔했거든. 근데 트럼프 들어서고 다시 이제 뚝고 했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는 베트남 다낭도 갔었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행할 때 또 그랬던 게 베트남에 유명한 어떤 집 하나가 오바마가 왔던 집으로 또 유명한 데도 있어. 그러니까 베트남, 쿠바 다 뭐냐면 미국으로 보면 적성 국가들이죠. 옛날에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오바마는 그런 나라들하고 잘 지내려고 했어. 왜냐? 이제는 미국이 그냥 소련도 망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국가고 세계 최강국이니까 이런 가난한 나라들하고 굳이 싸우고 실갱이할 필요 없잖아요. 되게 너그럽게 오바마는 이걸 다 했거든. 자,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게 되게 슬픈데 미국의 가난한 중산층 이 중부의 백인들 입장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야, 뭘 쿠바하고 베트남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랑 싸웠던 걔들을 가서 챙겨줘. 우리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라는 어떤 정서가 있지 않았을까. 오바마는 너무나 숭고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쿠바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 모든 게 사라졌고, 이번에 내가 오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미국하고 쿠바 관계는 너무 안 좋고.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보고 나니까, 그리고 오바마가 보고 나니까, 바이든이 오바마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요즘 그냥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나는 정치 지도자는 좀 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활기차고 어떻게든 뭔가 용기 있게 뭔가를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 바이든은 너무 나이 들었어요.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뭘 하는 게 없어. 하여튼 그래서 지금 너무 와서 쿠바 아바나 와서 마음이 아픈 거는 여기 내가 지금 음식 여행 다닐 때 이 낙 중 하나가 먹는 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음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일단 물자가 없으니까 음식이라고 할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 어제 저녁은 옥수수 먹었어. 물자 자체가 이젠 없어서 그렇군요.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많은 것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커요. 근데 여기는 외국 국가하고 이게 수출입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없고 여기서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이제 옥수수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래서 여기 내가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건 옥수수하고 햄버거인데 여기 햄버거는 뭐냐면 케찹이나 마요네즈가 없는 햄버거야. 그냥 빵에다가 안에 그 고기 패티 하나만 덜렁 한 장 들어가 있고 상추도 없어. 레터스가 없어. 레터스가 상추니 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 뻑뻑한 그거를 씹으면서도 하는 생각은 나는 여기서 2주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직 지금 거기 간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흘 되셨으면 아직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친해진 친구 있거나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니신 거죠?
이게 또 되게 슬픈 건 뭐냐면, 네. 물가 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쿠바와 여행자 물가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를테면 내가 어제 사 먹은 그 햄버거가 우리 돈으로 치면은 750원? 이런 정도예요. 네네. 우리 물가의 10분의 1,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 어떻게든 한 명을 그걸 해가지고 뭘 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치, 그러니까 하루 잘 이렇게 해서 가면, 사실 쿠바 여행기를 많이 읽다 보면 네. 여기 와서 이제 바가지 쓰거나 사기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길을 걷다가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자, 친구를 사귀는 거 어떤 경우에 친구를 사귈 수 있냐면, 둘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경우에 있을 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경제적 이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불안하죠. 나 사실은. 그렇겠네요. 와서 돈 바꿔줄까, 택시 불러줄까, 너 저기 혹시 뭐 술집 내가 좋은 데 있는데 알려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100가 그들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일 텐데.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그냥 뭐 저기 막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사는 나이스하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를 사귀기는 쉽지는 않다. 영어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왠지 긴장을 하게 되니까 보면. 지금 아바나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정 가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올드 아바나라고 해서 아바나 구도심 이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고요. 네.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여기서 플라야 히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관광객은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왔더니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여행지. 왜냐면 스페인은 식민지였고, 그래서 다 여기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공용어가 스페인어고, 영어는 없어요. 진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 못 가나요? 거기는? 적성 국가라? 참고로 내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그 공항에서 탈 때 왜 이렇게 쿠바 비자도 마이애미 공항에서 바로 현지에서 살 수 있어요. $100 주면은. 카드로 $100 계산하고 바로 사고 하는데, 비자도 할 때 그때 이제 물어봐요. 나보고 이제 너의 여행 목적은, 그게 항공권 끊는 그 항공공항 그러니까 비행사 체크인 카운트에서 직원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ourism 그랬더니 웃으면서 No, you are going on a business. 아니야, 너는 출장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You cannot go to Cuba for pleasure. 쿠바는 여행 목적으로 갈 수가 없어.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쿠바에 여행 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웃으면서 I'm on a business then. 그럼 나도 저 사업상 가는 출장이라고 해줘.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Welcome to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쿠바에 대한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네, 여기 그분.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들은 많은데 스페인에서 여기 오면 되게 좋겠죠. 생각해봐. 자기들의 그 옛날의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야.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우리의 식민지 중 하나라고, 심지어 물가도 싸.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아바나에서 항공권을 내가 검색했더니 마드리드, 이스탄불, 서울로 나왔거든요. 아바나에서 마드리드, 마드리드에서 이스탄불, 이스탄불, 서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애미에서 그러니까 아바나 들어올 때는 비행기 한 3분의 1 정도 좌석이 텅텅 비었거든요. 네. 별로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없는데 쿠바하고 스페인 간의 항공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아바나에서 마드리드를 경유해서 서울로 오는 항공권이 떴던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그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권을 이제는 나는 수수께끼가 풀렸어. 와서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기 여행자들, 단체 여행객들. 그러면 쿠바를 앞으로 가려면 스페인 여행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군요.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나 사실은 여기 와서 우리 내 그 여동생도 그렇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다 쿠바를 그렇게 권했거든. 네. 나는 그냥 무슨 얘기 듣냐면
우리 왜 20년 전에도 왜 쿠바 여행에 대해서 막 한국에서 붐이 일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아, 그럼 권했던 분들이 예전에 오셨던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다들 이제, 특히나 그 코로나 전이었고, 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쿠바가 아마, 왜냐면 쿠바의 유일한 그래도 외화 달러 수입원이 관광 수입이었을 텐데, 아, 그리고 그때만 해도 2015년 이때만 해도 오바마도 쿠바에 가고 막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 쿠바에 대한 어떤 이게 여행 산업이 붐이 일면서 나는 되게 여기 와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그 호텔에 해밍웨이의 방이라고 가이드북에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호텔에서 해밍웨이가 묵었던 511호라는 그 방을 지금 관광객들에게 오픈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네. 가면은 해밍웨이의 그 막 책상 뭐 이런 것들 다 있대. 내가 어제 갔는데 closed 닫혀 있어요. 더 이상 영업을 안 해. 그리고 뭐 카마라 오스쿠라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 그 올드 아바나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도 어제 찾아갔더니 영업 중단.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왔던 때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좋다고 했던 거는 코로나 이전에 여기가 막 여행 산업 붐일 때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너무 많은 여행지들이 다들 문을 닫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생각보다 볼 것도 없고 무엇보다 음식이 너무 라면 땡긴다. 라면 땡겨. 문제는 뭐냐면 라면을 내가 가지고 여기가 다른 어떤 나라에 가면 다 아시안 그로서리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야, 사실 요즘에 전 세계가 한류의 그 드라마나 뭐 음악뿐 아니라 음식도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풍성한데 쿠바는 전혀 그런 것도 없겠네요, 이제는. 참고로 나 어제 제일 놀란 거는 여기 내가 오늘 3일째인데 네. 한국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어디 가나 다 있는데. 그렇죠. 없고 더 그한 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누가 이렇게 길 가다가 여기 현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차이나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한자로 된 커다란 문이 있어요. 할인가인가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쿠바 사람들한테 그나마 익숙한 아시아에는 중국인 정도인 거예요. 네. 중국은 같은 공산권 국가니까 서로 무역 제재 없고 관광 제재 없이 그냥 드나들 수가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안 오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 라면 땡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몰라. 내가 저기 다음 주에 전화하면은 내가 트리니다드 가봤더니 거기 너무 좋아요. 카리브해 그 지중해 해수욕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강추입니다라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하바나에서 3일 지내보고는 비행기표 350만 원 왕복을 들여서까지 과연 올만한 곳인가 여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밍웨이에 한번 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도 그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요? 리조트 형식으로 된 데는 저도 희망을 품고. 아니 근데 올드 하바나도 재미는 있어요. 그 옛날 오래된 재미가 있다고 하긴 좀 마음이 아픈 게 내가 보고 신기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이 경제 제재 결과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니까 50년 된 올드카, 100년 된 건물이 다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적으로 전혀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서 난 그래서 쿠바 보고 마음이 아픈 거는 쿠바가 이 정도인데 북한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네요. 그래도 쿠바는 미사일은 안 맞는데. 그렇지. 내가 쿠바에서 느낀 거는,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제거하고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끝장 비효율적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또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글로 조금 더 녹여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간 하여튼 이 여행기 또한 저는 책으로 내는 게 목표니까. 네. 코로나는 거기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다들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 그냥 길가를 활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어떤 두 분이 지금 한 50명 거리에 눈에 보이는데 한 두 사람,
마스크 쓰고 지나가네요. 외국에서 온 여행자들인가 봐요. 아이고, 참. 쿠바가 또 그 경제 제재 오래되면서 자체적으로 그 의학을 발달시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 의학도 아니고 동양 의학도 아닌 쿠바만의 맞아요. 그런 의학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뭐 경험할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건강하게 먹는 게 부실해서 좀 걱정이네요. 예, 건강히 잘 다니시고. 아니요. 저는 예. 부실하긴 하지만 매일 밤 그래도 저기 스쿼트랑 1시간씩 홈 트레이닝을 꼭 하고 잡니다. 1시간씩 해요. 땀 쫙 흘리고 근력 운동하면서 하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잘 다닐게요. 예. 하여튼 다음 주에는 그 또 새로운 곡 쿠바를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하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네. 시간이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기약할 수가 없어요. 기약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사정을 내가 네, 기약할 필요 없고요. 열악하면 글로 보내주시면 짧게라도 글로 전하고 알겠습니다. 녹음해서 알겠습니다. 그냥 전해주시면 거기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하시고. 조금 늦게 업데이트해서 더 풍성한 소식으로 그럼요. 늦게라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유연성이 아주 극에 달하는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거기 이제 막 아침 또 이제 9시 이렇게 이제 되시니까. 다시 시작. 그제? 예, 혁명박물관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달려가십시오. 예. 네. 재밌는 하루, 행복한 하루. 예, 네. 즐거운 여행. 밤늦게 오늘 저 때문에 야근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부장님. 예, 쉬십시오. 예. 네.